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는 36살의 여자입니다. 2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과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헤어지는 일인 만큼 절대 좋게 끝날 수가 없지만 저희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싸우고 끝났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이혼 결정하기 전에도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맞서 싸웠어요. 특히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하던 남편이 가장 문제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이야기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과 시댁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기적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이러다 이혼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남편의 말은 우리 집안 문제를 왜 남한테 함부로 이야기해?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너가 먼저 가족을 생각해봐. 라면서 본인의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망신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건데 남편이 제 말과 본인 친구들의 말조차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 두 사람의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작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결혼 생활에 미련이 남아서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었어요. 성질 같아서는 이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집안의 다른 식구가 이 사연을 듣는다면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댁이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환영받았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시댁에서 예쁨 받는 며느리였어요. 솔직히 제가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 애교를 떨지도 못하고 신경 써서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 2년 정도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처녀였던 신우가 늦은 나이에 시집간 이후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신우가 1살 차이인데 예전에는 사이도 안 좋고 서로 소닥보듯 지내더니 신우가 시집가고 나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서 시댁에서 종종 만나서 술도 자주 마시고 그 집안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지내더라고요.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서 몇 번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워낙 제가 술자리도 안 좋아하고 시댁 사람들은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신네 집안 약속이 있을 때는 남편 혼자 가라고 했고 저는 살짝 시어머니 시야에서 멀어졌죠. 저와 남편이 1살 차이 그리고 신우도 남편과 1살 차이니까 저와는 2살 차이입니다. 처음엔 그냥 딱딱하게 지내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 하더군요. 앞에서 웃어주고 잘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겪어보니 역시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전형적으로 남들 앞에서 보는 눈이 있을 때만 착한 척하고 뒤로 호박씩 가는 타입이더라고요. 신우랑 제가 둘만 있을 때 편하게 하는 이야기들 은근히 제 생각에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나 집안 사람들 같이 흉봐놓고 나중에 저 없을 때 뒤에서 제가 한 말들을 옮기고 다녔어요. 저는 시댁에 자주 안 가니까 남편과 시가 사람들은 신우의 이간질 때문에 점점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시집가서 저녁 먹자고 하길래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편하게 놀다 오라고 했는데 대뜸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는 그렇게 우리 가족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 특별히 우리 식구들이 너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 라며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전부 신우가 뒤에서 이간질시키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평소에는 시모와 자주 연락은 안 했어도 카톡으로 안부 묻고 아이 사진 보내드리며 잘 지내는 것 같았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갑자기 제게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어 시댁 식구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처음에 며칠 정도 안부 전화했었는데 시모랑 전화하면 별로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해서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졌어요. 이틀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 그렇게 점차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제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잘 지내시는지 명절에는 안부 전화 한 번씩 돌리는 거지. 괜히 아무 일도 없을 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연락 잘 안 한다고 그때부터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면서 왜 너는 시댁이랑 벽을 치고 거리를 두려고 하냐는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우리 친정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먼저 드린 적 있냐고 물었더니 장인 장모는 사위가 연락하는 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니 안 드리는 게 맞답니다. 뭔 그런 개떡 같은 논리가 다 있는지. 불편한 건 사위가 불편한 만큼 며느리도 불편한 거지. 일방적으로 저만 자기 집에 신경 쓰고 잘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 전에 분명히 제 성격이 주변 사람들 잘 못 챙기고 부침성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격식 같은 건 잘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서로 너는 왜 우리 집에 잘하니 안 하니 같은 유치한 문제로 싸우면서 저희 부부의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말이 너무 안 통하다 보니 저도 화해하고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아이한테 행복한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참고 지냈고 그러다 작년에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댁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신우도 맞벌이 같은 건 안 하는 전업주부예요. 상대방 남편 쪽이 돈을 잘 벌거나 그쪽 시댁에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는 회사원인데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부터 솔직히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앞으로 돈 들어갈 일투성인데 외벌이로 애까지 키우면서 생활이 감당이 되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다는 소리 하나 듣고 그냥 끝났어요. 제 친구들은 아이 낳은 뒤에 시댁에서 용돈도 받고 가방도 받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아이 키울 때 필요할 거라면서 차를 선물 받은 친구도 있었지만 제게는 완전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대신에 친정엄마가 저 산후조리하는데 보태쓰라면서 300만 원을 보내주셨죠. 아이 낳기 직전에 마지막 달까지 저도 휴직을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리원 3주 지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엄마가 주신 300만 원으로 육아휴직 쉬는 동안 이래저래 알뜰히 잘 썼습니다. 제가 그때 몸도 안 좋고 너무 고생했는데 종종 살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안 불렀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출산할 때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신우에게 해주고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다. 만약 도우미 아주머니를 집으로 부를 때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뒤로 남편을 통해서 신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돈 때문인지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안 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가서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하기야 신우 입장에서 돈도 돈이고 모르는 아주머니 부르는 것보다 자기 엄마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 두 분이 함께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친정엄마를 오랜 기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신우가 제 욕하고 다니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랑 연락을 자주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던지 말던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던지 누가 하던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서 넘어갔는데 올해 초 신우가 임신 막달이었을 때 만삭인 신우를 놔두고 시부모님 둘이서 강원도로 놀러 가셨어요. 설악산에 가서 놀고 등산을 하다가 눈 덮인 산에서 발을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왼쪽 다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앞으로도 몇 달은 제대로 걷지 못할 거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퇴원하기 전에 저와 남편이 병문안을 갔는데 어머님은 본인 다친 것보다 신우가 애 낳으면 봐줄 사람 없다며 그 걱정 먼저 하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당연히 애 볼 줄도 모르고 집안일도 할 줄 모르셔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왠지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알아서 사람을 부르던지 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다리 다치고 2주가 지났을 때 예정일보다 5일이나 빠르게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랑 병원 가서 신우의 아이를 보고 난 이후에 신우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자기 누나 산후조리를 저한테 맡아서 해달라더군요.
남편이나 시모가 저한테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부탁을 했어도 절대로 싫고 무조건 거절할 생각인데 마치 제가 당연히 시모의 뒤를 이어서 봐주기로 정했던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당신이 누나네 집에 가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애 보는 것부터 집안일도 전부 손도 못 대고 있다 하더라고. 라며 말을 하는데 정말 짜증나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하기 싫다고 했고 내가 내 아이와 같이 있으려고 육아휴직 하는 중이지 신우 수발 들으러 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이젠 처음보다 아이가 많이 커서 갓난 아이 때보다는 손이 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 보면서 신우 갓난 애랑 산후조리 수발까지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신우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내 욕이나 하고 다니는 거 다 알면서 제가 배알도 없이 신우네 찾아가서 뒤치다꺼리를 해준답니까? 못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가 가서 해야 한대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가족끼리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지. 원래 자기 엄마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치셔서 못 가니까 그 다음은 제가 가서 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애 낳았을 때 우리 엄마가 준 돈으로 도우미 아주머니 불렀을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까? 멀쩡한 시어머니나 신우 불러다가 제 수발을 들게 해줬어야죠. 자기 돈 안 드니까 그랬었나 싶어서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기 싫고 가족이 해주는 것이 당연하면 제가 애 낳을 때도 시어머니나 하다못해 신우가 와서 제 수발 들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준다고 해도 싫었겠지만 말이라도 한 번 했으면 모를까? 저한테는 미역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더니 이제 와서 자기 딸 수발 들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후에 어찌됐건 저도 바쁘고 힘든 사람이라 신우 수발은 못 든다고 끝까지 우겼어요. 남편은 평소에 제가 시댁 사람들에게 살갑게 굴지 않아서 평판이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로 점수 못 딴 거 한 방에 만회하라는데 진짜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신우랑 시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결혼했으니까? 남편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누나 아끼고 사랑하면 본인이 회사에 휴가 내고 2주일 동안 누나네 집에 가서 수발 들으라고 왜 나한테 부탁하냐고 했습니다. 당신네 집안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공짜로 그 집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은 제가 평소에 자기 가족들을 무시하고 싫어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래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말을 할수록 진짜 더 싫어졌어요. 남편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댁 다른 식구들까지 다 싫었습니다. 이틀 정도 남편과 신우 산후조리 문제로 싸우면서 신랑이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할지 너무 뻔해서 전화 받기도 싫었는데 언제까지 무시할 수 없으니 그냥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 받자마자 너가 신우 좀 도와주는 게 어디가 어때서 싫다 하냐고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아무리 우리 집 무시하며 살았어도 시집 왔으면 한 가족인데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남한테 맡겨봐야 괜히 돈 쓰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서 차라리 그냥 돈 주고 사람 부르라 했어요. 그거 불러서 얼마나 아끼고 잘 살겠다고 어머님 집안에 그럴 돈도 없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불러다가 일 시키면 공짜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도 돈 주셔야 해요. 저 대학도 나오고 아이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경력자니까 다른 아줌마들보다 저한테 돈도 훨씬 더 많이 주셔야 한다고요. 돈 아끼시려고 괜히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돈밖에 모르는 진짜 무서운 애구나. 라고 하면서 또다시 식구끼리 돈 이야기하면서 얼굴 붉히면 되겠냐고 잔소리를 하길래 듣기 싫어서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굴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집안을 뒤집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뒤에서 시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귀 닫고 모르는 척 살았었는데 진짜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냥 갈라서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결혼한 뒤로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까 남편도 당황했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로 당신이랑 너네 가족들에게 질려버렸어. 그동안 뒤에서 신우가 내 욕하고 다닌 거 모를 줄 알아? 그런데도 나보고 우리 애까지 들쳐업고 니네 누나 수발이나 들으라고? 너가 사람이니?
그날 정말 남편이랑 끝까지 갈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편 하는 말이 당장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고 불쌍한 자기 누나 좀 도와주랍니다.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은 말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 결혼은 글러먹었다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설프게 참고 넘어가면 정말 나를 바보 천치 등신으로 알겠구나 싶어서 방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 찾지 말라 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육아휴직하는 도중에 신우산후조리 해주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엄마 아빠가 모두 화가 잔뜩 나셨죠. 남편이 집에라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남편은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괜히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맞춰가며 살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했어요. 남편이랑 진짜 막판에 막판까지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험한 꼴 다 봤습니다. 양쪽 변호사까지 쓰면서 진흙탕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협의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받는 걸로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제가 집을 나온 뒤에 정말 신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제 남편이 회사에 병가 내고 자기 누나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대신 해줬다 하더라고요. 평소 저랑 같이 살 때도 육아 싫어하고 집안일도 잘 안 돕던 인간인데 어쩜 저렇게 앞뒤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 집안 식구들 뒷바라지나 하며 살 것이지 뭐하러 애 낳고 살았나 싶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이혼하는 걸 용납 못한다며 당장 아이 데리고 돌아와서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 했지만 그런 헛소리에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올해 연말에 회사 복귀하면 그때는 엄마가 낮에 아이 좀 봐주신대요. 진작 이렇게 하고 살 걸 뭐 예쁨 받고 살겠다고 그 집에서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 혼자 벌어도 아이랑 둘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으니 집 걱정도 없고 남편에게 매달 받는 양육비까지 하면 아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며 괜히 참고 살았다 싶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속이 다 후련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